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진대학교 입학사정관실장 이금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2022학년도 대학 입시의 이해 및 합격 전략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강의입니다. 그죠? 두 번째 강으로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험생의 어떤 역량, 그죠? 이건 그러니까 내신만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역량이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보는 것이 서류를 보게 되는데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걸 활용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우선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부터는 추천서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서류 자체가 줄었죠.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를 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면접을 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는 결국은 결과를 보고 이제 뽑는 건 아니고요. 그 활동을 하게 된 뭐 동기라든지 과정이라든지 또 뭐 결과, 느낀 점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하게 되고 또 평가 요소가 따로 있죠. 뭐 학업 역량이라든지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건 이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진대학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평가 요소 아래에 또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평가를 저희가 하니까 우리가 준비할 때도 평가 요소가 어떤 것인지, 평가 항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일단 저희가 봤을 때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고 소신 지원을 이제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입시 결과 자료를 참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년 달라지고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상위권 대학들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들이 많이 줄죠. 줄기 때문에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치열해진다라는 얘기는 어떤 뭐 내신 성적도 그렇고 활동 내용도 그렇고 상당히 빡세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격자의 성적이 비슷하게 나오겠죠. 합격자 선을 근거로 해서 뭐 앞뒤로 좀 나올 텐데, 그래서 레인지가 좁을 수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레인지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뭐 5.2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더라 이런 걸 보고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내신을 성적을 보더라도 이게 이제 과연 일반고 학생의 성적일 건지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의 성적일 건지 이런 고민들도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서울권에서는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 사실상 줄었다고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또 수능전형도 많이 늘긴 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원에 대한 말씀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종합전형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상위 15개 대학으로 들어갔을 때는 2021학년도죠. 교과전형이 4,024명에서 5,770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1,700개 정도? 1,700명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종합전형은 2216명에서 16,502명으로 줄였으니까 종합전형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능전형이 많이 늘어났죠. 14,889명이 2021학년도인데 2022학년도는 18,485명이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2021이나 2022나. 그렇지만 내가 상위 15위권 대학을 가겠다 하는 학생들은 수능이 좀 많이 줄고 교과 10% 권고 때문에 늘고 수능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보면서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위 15개 대학을 쭉 뽑아봤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5,299명입니다. 5,300명 되죠. 종합전형이 15,354명, 논술이 4,394명, 수능 위주의 전형이 16,424명에서 이제 종합전형이 많이 줄어서 수능보다는 밀렸어요. 좀 밀리긴 한데 이제는 뭔가 균형을 잡아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전에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전혀 안 뽑으려고 애를 썼죠. 그렇지만 10% 권고를 했기 때문에 거의 10%가 이제 넘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뭔가 균형을 이루어간다. 교과전형, 교과 잘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쓰면 되는 거고 교과 내신 성적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활동을 많이 했다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또 난 그것보다는 내신 준비보다는 수능 위주로 갈 거야. 한 학생은 수능 준비해도 되고요. 수능이 어떻게 보면은 40% 권고를 했는데 수시 2월 인원까지 보면은요 거의 50%에 가까워요. 반 정도를 최상위권 대학들은
수능으로 뽑는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상위권 대학 제가 줄었다고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의대는 32명 줄었고요. 치대가 2명 줄었고 약대는 이제 새롭게 신설되는 바람에 75명이 늘어났고요. 또 서울대가 94명, 연대 243명, 고대가 298명, 지금 줄은 인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양대까지 상위 6개 대학만 봐도 1,704명이 줄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시겠죠? 인원이 줄다 보니까 이선 어떻게 경쟁률이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준비했던 내용을 가지고 가서는 합격할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요 변경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요. 학생부 학교장 추천 전형 있죠. 원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바뀐 전형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국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이런 것들이 종합 전형이었는데 그냥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바뀐 거죠. 경희대학교 고교 연계 전형이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종합 전형이었었는데 지역균형 인재 전형으로 바뀌는 바람에 교과 전형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연세대 면접형도 사실상은 2021학년도에서는 추천형이었어요. 면접형인데 2022학년도에 추천형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동국대 학교장 추천형도 마찬가지고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신설된 대학교가 있습니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그 전에까지 2021학년도까지는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수능 최저가 부활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주대 아주 에이스 전형, 연세대 활동 우수자 전형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수능 최저가 기준이 신설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오히려 이제 수능 최저가 있다 보니까 그 전보다는 내신 성적은 좀 떨어질 것 같고 활동 내용도 좀 떨어지더라도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중앙대학교의 다빈치형 인재 전형은요 면접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많은 바뀜이 있죠. 또 수상 경력은 학기별로 하나만 인정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진로 희망 사항 같은 경우는 아예 란이 없어지죠. 그래서 진로 활동 속에 진로 희망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학에 제공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좀 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유형을 보시면요, 서류만 받는 대학이 있어요. 서류 100% 전형. 그래서 단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학교생활 우수, 숙명여대, 서류동에서 서류만 100% 받는 그런 전형이 있어요. 이건 이제 나는 면접을 잘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면접이 두렵다, 그런 학생들은 서류 100%인데 이게 이제 서류만 집어넣다 보니까 상당히 뭐랄까요, 준비가 타이트합니다. 타이트하게 하지 않으면 뭔가 변수가 별로 없는 거니까 뭐 면접에서 뒤집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서류 100에다가 수능 최저가 붙어 있는 대학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화여대하고 홍익대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많은 대학들은 1단계에서 서류를 보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그런 대학들이 많이 있고요. 또 1단계 서류 보고 2단계 면접 보고 수능 최저까지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고려대 학업 우수형, 그다음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그다음에 연세대 활동 우수 전형, 이런 것들은 면접 다 서류와 면접과 최저가 다 들어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일괄 합산되는 전형이 있죠. 아주 저기 한 거에 서울대학교가 그렇죠. 서울대 지역규정 선발은 사실상 뭡니까?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이긴 한데 교과 전형이 아니고 종합 전형으로 뽑는 거죠.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에 735명인데 인원이 좀 줄죠. 664명이고 서류 70에 면접 30에서 일괄 합산 전형입니다. 한 방에 끝나는 그런 전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서류만 봐서 일괄 합산 끝내는 그런 전형이 있습니다. 그 국민대부터 쭉 나와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는 곳이 이제 이화여대가 있다라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홍익대 있죠. 아까 미리 말씀드린 대로 중앙대는 탐구형 인재나 소프트웨어 인재는 서류 100으로 뽑지만 다른 전형 하죠. 다빈치형 인재 전형은 그렇지 않죠. 서류 보고 면접까지 본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계별 전형은 이제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뽑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1단계 서류로 몇 배수를 뽑게 되고 2단계는 1단계 몇 %에 뭐 면접 40, 1단계 60에 면접 4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쪽하고 없는 쪽하고 구분을 해놨죠. 저걸 잘 보시면서 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을 할 건지 없는 전형을 할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되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좀 있을수록 합격하기 더욱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기가 쉽다. 그런 곳은 다른 친구들도 다 쓰기가 쉽기 때문에 사실 합격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 쪽은 경쟁률도 많이 높아지고 정말 타이트하게 뭔가 좀 결정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나도 엄청 잘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준비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물론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상대 전형이죠, 상대 평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했는데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나 어리버리하게 준비도 덜 된 것 같은데 하는 학생들이 또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딴 친구들이 더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성적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쭉 보시면은 A 학생, B 학생이 나눠지는데 A는 올 1등급이에요. B는 국어가 2등급이고 과학 2등급이고 나머지 1등급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 그냥 툭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A 학생을 뽑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대학은 그렇게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점수를 보게 돼 있어요. 원점수로 넘어와 봤더니 국어가 A 학생이 89인데 B 학생은 87이에요. 87인데 2등급인데 2점 차이밖에 안 나죠. 과학도 A 학생이 94고 B 학생은 93입니다. 근데 등급은 1등급, 2등급이에요. 1점 차이밖에 안 나죠. 근데 B 학생을 보시면 수학, 영어, 사회에서 거의 퍼펙트입니다. 100점, 99점, 100점이고 A 학생은 88, 영어가 91, 사회가 87입니다. 그러니까 5, 1등급을 받긴 받았지만 겨우 턱걸이에서 받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B는 2등급이 두 개나 있지만 원점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퍼펙트하게 받은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B 학생이 우수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애가 등급이 5, 1등급인데 왜 안 됐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대학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점수도 보게 되고 표준 편차도 보게 되고 평균도 보게 되고요.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영어를 한번 볼게요. 영어 실용음악 위에 있는 학생은 84점을 맞았네요. 평균이 47.6이고 표준 편차가 25.3이에요. 1등급 맞았어요. 근데 아래에 있는 학생은 심화 영어를 봤는데 96점을 맞았어요. 근데 평균이 95.1이에요. 그렇게 하고 표준 편차가 4.2. 근데 5등급을 맞았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A 학생이 위에 있는 학생이 우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아래에 있는 학생이 우수한 겁니다. 위에 있는 학생은 표준 편차가 25.3이라는 얘기는 성적이 엄청 들쭉날쭉한 그런 어떤 그 일반고, 하위권 일반고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도 많이 낮죠. 47.6이 나왔고 84점을 맞았고 그런 상태에서 1등급 맞을 수도 있지만 아래에 있는 학생은 95.1이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맞은 게 96점이고 5등급이긴 하지만 표준 편차가 4.2라는 얘기는 거의 성적에 몰려있는 상태예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죠?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사고나 특목고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95.1의 평균을 가져왔는데 표준 편차가 4.2라는 얘기는 자료가 거의 평균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학생이 우수하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 교육연구정보원이죠. 대학 진학지도단에서 이제 살펴본 그런 자료인데요. 2020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 구간별 합격률입니다. 1에서 1.3등급까지 학생은 합격률이 한 60%가 됩니다. 인문계가. 그러니까 지원이 1,749명 지원해서 합격이 1,049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대학 진학지도단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 아니 고등학교에 합격 그 데이터를 모아서 만드는 거거든요. 뭔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1.3에서 1.5등급 사이가 인문계는 44.5, 자연계가 39.3. 저에게는 어떻습니까? 1에서 1.3이 되더라도 자연계 같은 경우는 42.4%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반이 합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상위권들은 되게 의대를 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태가 나타나지만 내가 봤을 때 만약 뭐 2.5등급이다. 2에서 2.5등급 사이다 그러면 합격률은 24.7 인문계가 자연계는 23.5 정도가 되니까 뭐랄까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원서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합격률이 거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또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25.2% 정도가 합격을 하죠. 자연계는 24.6%입니다. 뭔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결국은 4명 중에 1명 정도가 합격을 하는 그런 정도의 합격률을 가진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밀하게 나의 내신 성적도 살펴봐야 되고 활동한 내용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 비교를 통해서 원서를 뭐 겸손하게 좀 써야 되겠죠. 그냥 아이 뭐 납치되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쓰게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겸손은 하든 이제 너무 낮은 대학을 쓰면 안 되겠죠. 뭐 그런 얘기들은 제가 이제 5강에 가서 어떤 대학이 또 적절한지 어떤 전형이 적절한지에 대한 그것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통계 자료들을 보면서 좀 해주시는 게 좋고 또 대학교 홈페이지 찾아가셔가지고요 그 성적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엔 성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인데 평균 등급만 주질 않아요. 국어국문과는 2.7등급이죠. 저게 합격을 했는데 되게 어떻습니까? 1등급 초반에서 2등급 중반까지 꽉 몰려있죠. 그런 상황인데 5등급이 넘는 학생이 합격을 했어요. 저건 이제 충원합격까지 다 포함해서 합격한 학생들은 동그라미를 표시를 했고 불합격은 이제 X를 표시한 겁니다. 요즘엔 이렇게 대학교에서도 타이트하게 이렇게 그 결과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5.2등급인데 합격을 했다라는 얘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찌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닐 가능성이 많이 높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 평균을 보시면서 어떤 분포를 갖는지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죠. 철학과는 뭐 평균 등급은 3.8등급이네, 그죠? 그런 상태고 4등급에서 5등급 사이에 있는 학생들도 꽤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중앙대학교 얘기입니다. 다빈치형 전형 보니까 뭐 지원 분포나 합격자 분포 하나 보면 74.2%가 합격을 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공고까지 합해서요. 그렇지만 자사고라든지 외고, 과고는 거의 없죠. 많지 않죠, 그죠? 이런 거니까 이 중앙대의 다빈치형 전형은 뭡니까? 일반고를 위한 전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탐구형은 어떨까요? 탐구형은 일반고가 합격을 하긴 하는데 29% 정도, 30% 정도가 합격을 하고 자사고 17.5, 그 다음에 외국어가 29.7, 그 다음에 뭐 국제고, 과고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전형이 있으면 어떤 전형이 적합할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탐구형은 어찌 보면 일반계를 위한 그런 전형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계에 적절한 것은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이거는 시립대입니다. 시립대는 아예 공개를 했어요. 행정학과 합격한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 평균 1.9등급, 특목고 3.7, 적나라하죠. 경제학부 일반고 2.0, 자사고 2.6, 특목고 4.6.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오해가 있느냐면, 특목고 애들 그냥 비교 내신을 막 깎아줘가지고 막 좋게 만들어서 한 2등급 정도 막 줄여가지고 뽑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그대로 다 뽑아놓고 난 다음에 결과를 봤더니 이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거는 꼭 내신 성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듯이 앞으로는 이제 현재는 대학들이 이런 식으로 발표 방법이 좀 다 다르죠. 이제는 교육부에서 모아서 뭐 전형별로 또 지역별로 유형별 지금처럼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나눠가지고 발표하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거의 대학들이 다 그런 식으로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참고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들 많이 없지만 있는 대학들을 지원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는 2개 합 5입니다. 탐구 한 과목 보고요. 2개 합 보니까 1, 4나 2, 3 정도 맞으면 된다는 얘기죠. 고려대 학업 우수형은 4개 합 7입니다. 상당히 세네, 그죠? 자연계가 4개 합 8. 평균 한 2등급 정도를 하고, 자연계는 특히 수학은 확통 보는 학생들은 안 되네, 그죠? 미적 분야의 기하를 봐야 된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 쭉 정리해 놓은 거고요. 합격자 한번 보겠습니다. 합격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건국대 KU 자기 추천은요, 지원자는 3.22등급이에요. 근데 합격자는 2.52등급. 우리가 뭘 보고 지원해야 됩니까? 지원자를 보고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안 보고 지원한다는 거예요. 3점 등급이 막 넘었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합격자의 평균을 봐서는 안 돼서 대진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종합전형을 꼭 성적만 가지고 뽑는 건 아니지만 평균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도 평균. 그러니까 평균을 보고 나서 레인지를 보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터무니없이 지원했다간 그 뭐 불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죠. 또한 지금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활동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럼 성적만 가지고 뽑느냐? 성적만 가지고 뽑는 건 아닌데 학업 역량이 좀 많이 어떻게 좀 뭐랄까 좀 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도 잘 받아야 되지만 학교에 나올 때만이라도 혼신임을 잘해서 그 어떤 뭐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듭니다. 다 보이시죠? 고려대 고교추천2 같은 경우는 인문계가 합격자가 1.57입니다. 그다음에 자연계가 1.58 정도가 되고 동국대 두드림이 인문계 2.61, 합격자 자연계가 2.46 정도가 되고 있죠. 자, 그렇게 하고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전형이 합격자 2.09, 오, 세다 그죠? 자연계가 2.04, 탐구형 인재가 2.26, 2.49 자연계가. 그러니까 결국은 탐구형 인재를 보면 어때요? 합격자의 평균 자체도 다빈치형 인재보다는 떨어지죠. 그 얘기는 저게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많이 안 끼고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끼다 보니까 저렇게 내신 성적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형에 대한 거. 자, 어떻습니까? 건국대학교 자기 추천 전형 합격자 평균은 3.1등급이고 학교 추천 전형은 1.8등급입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다 하는 얘기들은 이미 그 뭐랄까요? 한 번 걸러진다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학교 추천 전형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자기 추천은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거니까 저것에 대한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추천을 하는 것도 저것이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일 때 하고 또 자사고나 특목고일 때 하고 구분을 해서 좀 알아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2022학년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